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스토랑 품질 관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챕터 4 부동산 임대 및 허가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챕터 4 이 제목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레스토랑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등등을 잘 챙겨야 되겠죠. 우리가 이거 건물이나 업장을 내 돈을 주고 바로 사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아마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몇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든 부동산 계약을 해야겠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그리고 우리가 일단 소규모 점포를 임대할 때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소에서 좀 같이 전세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요. 이것들이 다 이제 법으로 다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지켜져서 하면 나 또한 어떠한 위험 요소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가 낮게 책정하고 공동 관리비가 높게 책정해서 입주자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조항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보증금이나 월세금만 확인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들어가는 돈, 관리비 이런 공동 관리비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관리비 안에 이런 재반 비용이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전기세 이런 거는 따로 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가스비 이런 것도 많이 들잖아요. 우리는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에 비치된 계약서로 계약을 해도 추가 기록을 입주일이나 월세 기산일 필요한 내용 같은 것들을 추가로 기록을 하거나 별도로 첨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표준 스탠다드한 계약서가 있어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검인을 받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표시하고 매도인, 매수인, 권리 이전 내용, 등기 부동산 인도 시기, 거래 금액 지급일, 방법, 서명 날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날인 할 때도 약간 그냥 아무 막도장 아니고 인감 도장 이런 거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이 있고 여기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끼어서 이거를 이 현장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런 거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업 계약서라 다운 계약서 이런 게 있대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가 됐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 여기를 임대를 했을 때 내는 금액 이런 거를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약간 다운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취등록세를 절감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불법행위예요. 이게 만약에 걸리면은 과태료 굉장히 부과되고,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되면 골치 아파요. 추징 엄청 합니다.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실거래를 하시길 바라고요. 업계약서라는 것도 있대요. 거래 금액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좀 많이 받으려고. 근데 좀 이것도 어차피 내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별로. 그러니까 그냥 실거래 신고 의무하니까 꼭 지켜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이렇게 쭉 작성을 했을 때 아까 같이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이런 임대차 계약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해당 내용들이 있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원상 회복의 의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조항에 원상 왜냐면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전세 월세 할 때는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마다 뭐 어떤 거는 뭐 원상 복구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 특이 사항에 우리가 월세를 내고서 들어왔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부분 뭐 앞에 부분을 없앴다. 그러면 나갈 때는 다시 그 부분을 원상 복구하고 나갈 것 뭐 이러면서 특이 사항을 주인이랑 의논해가지고 잘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대로 해놓고 나가야겠죠. 특히나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유의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죠. 가짜 계약서 조심해야 되고요. 건물주 명의로 계약을 해야지 대리 계약하면 법적 효력이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건물주인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부동산 소개서의 대표자 입회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 비용을 좀 아끼려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조금 위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약간의 중간에 중개인이 끼면 법적으로 이걸 증명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월세금 기산일은 월세금 지급 시작일자가 언제부터인지 확실히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할 때부터인지 아니면 뭐 열흘 뒤부터인지 아니면 계약하기 뭐 10일 전부터 이런 식으로 확실히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월세를 지급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대 기간 명시 꼭 하셔야 되고 계약을 연장하거나 해약에 관한 것들도 조금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잘 해 놓으셔야 돼요. 뭐 2년, 뭐 1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임차 보증금이나 월세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폭에 관한 몇 퍼센트 이하로 하라고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서로 간의 합의를 좀 이루는 게 좋아요. 1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집이 너무 가게가 잘 돼서 갑자기 집주인이 내가 월세 뭐 전세로 막 한 뭐 2억을 얻었는데 갑자기 전세금을 2억을 더 올려서 4억을 달라 막 이러면 인상폭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명시를 같이 하는 게 좋고요. 계약 종료 후에 구축물 새로 조금 가건물처럼 바깥에 뭔가 설치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거 이런 것도 명시해야 되고 중도 해약 시에 처리 방법 어떻게 할 건지 임대료 지급 기일과 지급 방법을 명시를 하고 뭐 온라인 송금을 할 건지 직접 지급을 할 건지 온라인으로 하는 게 가장 기록에 남으니까 좋겠죠. 그리고 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을 뭐 재해서 줄 건지 뭐 그냥 줄 건지 안 받을 건지 뭐 이런 것도. 그리고 건물 수리비 부담. 네. 그래서 뭐 내가 여기 계약 기간 내에 뭐가 고장이 나서 뭐 고쳤어. 뭐 수도 뭐 이런 거 물이 보일러가 터져서 물이 뭐 줄줄줄 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건물주가 이걸 사실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명시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건물주의 부주의로 인한 영업중지 같은 거는 손해배상과 뭐 처리 방법에 대한 것도 조금 명시를 해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허용 범위에 대한 것도 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부동산이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은 체크리스트예요. 이 인수하고자 하는 점포가 장래에 시장성이 있는지, 주변 점포와 비교해서 적당한지, 임대료나 권리금이, 그리고 주위에 너무 많은 경쟁 점포가 있는 게 아닌지, 그리고 또 대형 점포가 들어설 가능성은 없는지, 기존 점포의 매출입과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주변 지역 토지 이용도와 지리적 발전 가능성은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상권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학교가 막 들어오고 막 회사가 뭐가 들어와서 변화가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거, 그리고 투자 규모나 수익성의 관계가 적당한가, 앞으로 고객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가, 시설의 하자는 없는가, 주변 점포와의 경쟁이 치열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 11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쫙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임대 계약을 하기 전에.
이런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사항은 불량 건물주에 대한 피해 문제가 가장 주의할 점이에요. 그래서 진짜 주인 잘못 만나면 그죠? 망하죠. 그리고 기존 점포 인수의 문제를 2, 3일 동안 지켜보래요.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업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부동산 사장님하고 좀 친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거 정보들을 상당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을 확인을 하고 2, 3일 동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잠복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내용은 임대 보증금을 보장을 해주는지, 그렇죠? 보증금 있는지, 자동으로 계약 연장이나 확대, 그리고 인상에 대해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지를 조금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만만치 않아요. 계약 연장을 할 때 다시 막 상한선이랑 막 이런 거 상관없이 막 가격을 엄청 올린다든지 보증금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창업 관련 법률 중에는 임대차 계약 이런 법률이랑 그리고 해제할 때 소유주가 2배의 위약금을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계약을 소유주가 마음대로 파기를 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모르고 있으면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임대료가 2개월 밀리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률이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 같은 때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임대료 지급을 못해서 계속 또 보증금을 해서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법에서는 2개월이라고 해놨지만 이제 사람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집주인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2개월 아무 얘기 없이 2개월 밀리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점을 경영하는 경영주는 식품위생법과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 접객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되고요. 이를 위반할 때는 굉장히 행정적인 제재, 과징금, 벌칙, 과태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영업정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너무 잘 준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반하지 않도록 잘 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법률이 있는지, 어떤 걸 지켜야 되는지 먼저 알아놔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 할 때 조금 법규 쪽도 볼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학부하면서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것 같거든요. 저희도 옛날에 진짜 이걸 왜 공부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음식점을 오픈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관련 법규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품위생에 관련되어서 좀 창업자가 준수해야 될 상황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숟가락부터 뭐 물수건 이런 것들, 열탕소독, 살균제 열탕소독, 소독을 꼭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물수건 같은 경우에는 공중위생법 15조에 있대요. 그래서 규격에 적합하도록 처리를 해야 되고, 축산물 위생법, 그렇죠. 검사를 안 받은 축산물을 음식에 조리했다가 이제 세금을 때려받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영업장 내에서 도박이나 이거는 당연한 이걸 물가에서도 방관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켜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류를 취급하는 그쵸, 여기 미성년자 보호법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해서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간판 같은 경우에도 해당 업종이나 허가받은 상표를 꼭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불법으로 되어서 좀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격표 같은 경우에도 고객들이 보기 쉬운 곳에 이렇게 달아놔야 되지.
보기 어려운 곳에 숨겨놓으면 안 돼, 당연히. 네. 그리고 가격표대로 요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고기류 있죠. 불고기나 갈비나 이런 식육 같은 경우에 중량당 가격, 뭐 100g당, 뭐 200g당 이런 1인분에 얼마 이런 거에도 1인분 괄호치고 뭐 250g 뭐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몇 g인지를. 그거가 이제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은 요즘에 이제 원산지 표시제가 되어 있죠. 원산지 표시대로 잘 적어야 되고 이대로 하셔야지 이거를 또 어기면 식품위생법에 적촉이 되기 때문에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업 허가증, 조리사 면허증 이런 것들은 게시를 해놔야 돼요.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그래서 이렇게 가려서 게시를 해놓죠. 그리고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은 판매하면 안 된대요. 특히 이제 야생의 멸종위기 동식물 이런 거는 걸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암암리에 암거래에 막 이렇게 되는 게 있기는 할 텐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유통기한, 그렇죠?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는 절대로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영세한 업장일수록 이런 유혹에 시달리게 돼요. 이거 한 이틀 지났는데 이거 너무 아깝다 이러면서 쓸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불시 점검해요. 왜냐하면 또 그 식약처에서 그 요원들이 또 있어요. 이런 거 불시 점검하는 식품 위생 관련돼 가지고 이게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왜 아냐면은 제가 이제 석사 때 그 요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가서 이걸 정말 할 수 있어요.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깨끗하게 하나, 법에 접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 뭐 누가 봐서가 아니고 내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에 접촉을 받지 않는 하에서 잘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객행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특히 막 이렇게 관광지 가보면은 진짜 막 주차를 제대로 못하죠. 막 아저씨들이 일로 와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지하수 사용에서는 수질 검사를 따로 이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동일 수원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업소의 시험 결과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지하수가 위험한 게 어쨌든 소독이 되지 않은 물인데 여기에 이제 날씨가 변화무쌍하니까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지를 내가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하수, 우리 집은 뭐 몇 미터 지하 안반수 사용합니다 이런 문구가 가끔 보면은 있어요, 식당에. 근데 전 좀 무서워요. 그러면 그 밑에 그래서 이거는 수질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를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하수 몇 안반수 써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지하수를 사용을 하지만 수질 검사를 받아서 위험 요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잘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조금 사후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후 조치를 다 이행을 했을 경우에 이제 처분 기간에 이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처분 같은 거는 받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폐기 처분 이런 것들도 좀 하실 때 특히나 이런 뭐 폐기물들, 쓰레기 뭐 이런 것들 관리하실 때도 상당히 잘 해야지 거기도 위생법에 이제 접촉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허가할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식품적개업이라고 해요. 이제 법에서 명시하는 거는 음식이나 아니면 주류 등을
조리해서 업소 내에서 손님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식품 접객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경우에 손님에 의한 인근의 가정 또는 일정한 장소에 배달 판매하는 행위는 서비스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가 됐죠. 네, 그래서 식품 접객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것 또한 그래서 이런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 업종별 시설 기준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위생교육을 6시간을 반드시 대표자가 이수를 하시고 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는 원래는 이제 모여서 이렇게 받았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또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그걸 받고 나면 수료증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관할 관청에 잘 제출해야 되고요. 구청에 가서 그리고 집단 급식소나 보고 위험한 영업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조리사 면허증 그래서 보고 조리사는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리사 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외에도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른 구비 요건은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죠.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정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사업 개시일 전 또는 개시 후 20일, 그러니까 개시하기 전 20일, 그리고 개시한 다음에 20일 이 사이에 꼭 등록을 다 마치셔야 돼요. 날짜를 받으셔야 되고 구비 서류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이제 거기 세무서 가면은 있어요. 가면은 안내하시는 분이 왜 왔냐고 물어보면 등록하러 왔다 그러면 저기서 서류 작성하라고 먼저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이랑 사업허가증 사본을 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러 가고요.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를 하는데 요즘에 빠른 데는 그냥 바로 한두 시간 내에 금방 나와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등록증 검열을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어쩌다가 보면 상호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명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세무서에 가셔서 이제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바로 이렇게 금방 돼요. 이것도 대신에 이것도 아마 기간이 좀 있으니까 좀 미리 정정을 하려면 미리 좀 내가 개시하기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정정을 맞춰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휴업을 하거나 폐교를 할 때 이럴 때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니까 지참하셔야 된다는 거. 이럴 때 사업자 등록증이 굉장히 필요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생겼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증명서 같은 이런 거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일반 과세자, 뭐 간이 과세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써 있어요. 그리고 상호,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 주소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청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는 되게 안내를 또 잘 해주시니까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이제 건물이나 가게를 인수하고서 인수가 아니라 이제 임대를 하고서 확정일자를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임대차 계약서에 그러니까 이제 존재 사실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기입한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하는데 이게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확정일자를 잘 받아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확정일자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서울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죠.
서울은 2억 4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확정일자를 신청을 해야 내가 어떻게 잘못돼도 이 정도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이잖아요.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그죠? 원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물건값에 사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세금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직접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거 부가가치세를 잘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가가치세도 좀 생각을 공제, 유제, 매입, 세액 공제 이런 거 있어요. 음식 원료 같은 경우에는 구입대금의 100분의 3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3% 정도. 그래서 음식 재료 구입할 때 반드시 계산서를 받으셔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일반 과세자 같으면 매출액이 4,800 이상일 때, 우리 관이는 4,800 이하일 때 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잘 챙깁시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가 있어요. 일명 종소세라고 해가지고 종합소득세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소득 같은 것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니까 잘 알아두셨다가 빠짐없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업장을 새로 오픈을 할 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또 이제 굉장히 세무서를 좀 잘 방문을 하셔서 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좀 가게를 얻을 때는 부동산 발품을 팔더라도 여러 군데를 좀 들리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